더불어민주당의 예상 칼질을 통한 대선 불복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경찰국 예산 하나 빼면 나머지 모든 예산들이 다 상당히 안 됐겠죠. 말이 되나가? 우리는 산림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 관상은. 지금 거부하고 있잖아! 뭔 소리 하고 있어? 뭔 소리 하고 있어? 그가 지금 반말해, 그가 마음대로 상정한 거 하라고 합니까? 자기 정할 때는 합의하고 나서 말이 됩니까? 이런 법은 없는데? 경찰을 직접 지휘 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경찰국 무리하게 이 시행령으로 설치 강행할 때는 장관에게 그런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했다가 이렇게 참사 발생하고 모든 책임이 이 경찰을 통해서 본인에게도 향할 것 같으니 이제는 그런 권한과 책임이 없다. 참 모든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조삼모사의 이 뻔뻔한 태도라는 점. 오영환 의원께서 조삼모사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저는 그대로 반사. 당당히 얘기하니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정말 이런 식으로. 자. 이승만 의원님. 대입하는 건 나도 하는 거예요. 전해철 전 장관께서 행안부가 경찰청에 대한 치안 사무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당성 측면에서, 형식적 측면에서 이렇게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고가 나니까 장관 네가 잘못했지 않냐? 그리고 우르르 말씀하시는데 왜 지휘를 안 했냐? 왜 아무런 역할도 못했냐? 이것이야말로 조삼모사입니다. 그래서 반사 돌려드리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귀국 후 첫 일성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건넨 고생 많았다였습니다. 민심과 담쌓은 대통령의 인식에 기가 막힙니다. 연이은 충암고 후배 챙기기를 멈추고 3사의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이상민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합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부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류 실장, 백 반장, 유체커 조멘토, 김현숙 수어통역사 그리고 정치부회 예청자 정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유체커 나가서 발제 준비하면 됩니다. 자, 일단 조금 전 나온 속보부터 좀 얘기를 하고 가면요. 세계 최고 부자로 꼽히죠. 자산만 1,200조 원 정도로 일단 추정이 되는데 사우디의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가 오늘 방한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하고도 만났는데 회동 내용이 조금 전에 발표가 됐죠. 네, 윤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는 오늘 한남동 관저에서 확대 회담, 단독 환담, 공식 오찬을 가졌습니다. 한남동 관저의 첫 손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빈 살만 왕세자는 에너지, 방산, 인프라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국내 대기업 총수들과도 만남을 가지는데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주민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금 전 발표된 내용이었고요. 류 실장. 이태원 참사 수사가 아래로만 간다 이런 비판이 많았잖아요. 정치부에서도 관련 논란을 좀 다뤘었는데 특수본이 조금 전에 행안부와 서울시 등을 압수수색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부터요. 행안부 그리고 서울시청,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행안부의 경우에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등 12곳,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안전총괄과 등 8곳이 수색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네. 조금 늦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어쨌든 윗선을 향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치권에서는 오늘도 국정조사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데 저희가 상황실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봉사활동을 빈곤 포르노라고 표현을 해서 정치권의 논란이 뜨겁잖아요. 공방이 오늘도 이어졌네요. 그렇습니다. 여야에서 참 다양한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야권에서도 장경태 의원이 사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학자라면 몰라도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이원욱 의원도 사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세를 퍼붓는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는 조금 다른 입장을 보였는데요. 이 한국식 먹방을 푸드포르노라고 한다라면서 이 포르노라는 표현 자체에 꽂힌 분들은 이성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정치 인사이드에서 저희가 관련 논란을 짚어보도록 하고요. 역시 오늘도 뉴스가 많은 하루인데 서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울의 뉴스픽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영장 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의 중대 분수령으로 꼽히고 있죠. 검찰은 이와 함께 사선 중진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뇌물 수수 혐의인데요. 민주당에서 투트랙으로 뻗어나가는 검찰 수사를 놓고 정치권 공방도 오늘 뜨거웠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회 정의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목요일의 뉴스픽5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투트랙 수사, 용자만 들어가도 이태원과 인권, 나의 꿈, 흉기 습격입니다.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오른팔 이렇게 불리지만 이 수식어도 붙습니다. 바로 얼굴 없는 복심입니다. 그만큼 언론에 드러나는 걸 꺼리기 때문에 10수년 전 사진 한 장만 알려졌었는데요. 약 1년 전 모습이 저희 JTBC 뉴스룸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다고 저희가 들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근데 저희가 확인한 거랑 상황이 달라가지고 1대1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네, 지난 11월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의혹이 처음으로 불거졌을 당시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집으로 다시 들어가 버린 정 실장, 결국 취재진을 피해 지하 주차장으로 빠져나갔는데요. 그제 검찰 수사를 받을 때도 그랬다고 하죠. 내일 오후에 예정된 구속영장 실질심사 출석하면서도 별도의 입장 표명은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본인 혐의는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민주당 대변인 통해서입니다. 정 실장은 진실 하나만 믿고 있다. 추가 조사가 있더라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먼지털이 조작 수사를 규탄하며 검찰의 정치 탄압 수사에 덮인 진실을 찾아내겠습니다. 검찰부는 정 실장의 혐의 크게 4가지입니다. 일명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1억 4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그리고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수익 428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입니다. 여기에 위례 사업의 내부 비밀을 유출하고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정 실장은 터무니없다는 입장입니다. 한때는 의형제 같았으나 이제는 갈라선 유동규 전 본부장, 검찰이 바로 이 유 전 본부장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마저도 엉터리라는 주장입니다. 민주당 차원에서도 여기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자칭 빨간펜 선생님 서영교 최고위원도 나섰습니다. 유동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정진상한테 돈을 줬는데요. 제가 아무한테도 들키지 않으려고 CCTV 없는 계단을 이용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갔더니 그 들어가는 골목에 이렇게 CCTV가 버젓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CCTV가 버젓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유동규는 안 갔다 온 것 같습니다. 네, 유 전 본부장은 여기에 다시 반박했습니다. 정 실장이 직접 집으로 오라고 해서 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파트에 사는 게 아니니까 CCTV가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른다. 상식적으로 엘리베이터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계단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정 실장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는 보호해주고 싶었습니다. 정 실장 측이 요청한 대질신문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당을 총동원해서 방탄에 나섰다 비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칼끝 이미 이 대표까지 올라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일각에선 정 실장이 모든 걸 끌어안고 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정말 할 것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목에까지 온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혐의가 이제 수사기관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제 소위 양파 껍질것이 벗겨지기 때문에 아마 제가 다른 데서도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는 정말 드라마에서처럼 나 떨고 있니 이런 상태에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맞서 민주당은 검찰, 정 실장도 이 대표도 아닌 민주당을 노리고 있다. 그래서 당 차원에서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데요. 지금 검찰의 목표가
민주당 전체로 향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지만 그런 우려에 동의를 했든 안 했든 그 우려가 현실이 되는 상황에서는 뭔가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은 우선은 당을 제대로 지켜내는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검찰이 당 중진이자 비명계인 노웅래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에도 착수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노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 또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요. 2020년 사업가 박모 씨 측으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지금 이제 압수수색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근거가 되는 자의 진술이 상당히 좀 근거 없고 터무니없는 것이라 검사분들도 적절하게 집행을 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네, 근거가 되는 자의 진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청탁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박모 씨의 진술을 말합니다. 이 전 부총장은 모두 9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는데요. 검찰은 이 전 부총장 조사 과정에서 노 의원에게도 돈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정근발 친문 게이트라고 오늘 이름을 붙이기도 했는데요. 노 의원은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정당한 입법 활동을 막고자 하는 검찰발 구태타라 할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저는 이권 청탁을 받고 뭐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첫째, 검찰이 뇌물 공여자로 지목한 사업가 박모 씨와 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입니다. 노 의원은 지도부에도 이 상황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이 건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정진상 실장 소식에는 한마디씩 거들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앞서 당 내부에선 뇌물 혐의 사건의 경우 의원조차도 이렇게 당이 나서서 변호해 준 적이 없는데 이 대표 관련 당직자는 예외인 모양이다. 이런 비판 나왔는데 틀린 말은 아닌 듯합니다. 여기에 대해선 공개 비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원욱 의원입니다. 이 문제는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네.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지금 당이 그 과거 일까지 모든 것을 나서가지고 당 지도부가 올인해서 이렇게 나서고 있는 모습은 아마도 국민들이 보기에도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픽은 용자만 들어가도입니다. 워낙 굵직한 이슈가 많아서 잊으셨을 수도 있지만 여의도는 지금 예산 정국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한창인데요. 곳곳에서 국민의힘의 아우성이 들려옵니다. 결국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나 대선 공약과 관련된 것, 특히 용산에 용자만 들어가도 그 예산은 전부 삭감의 칼을 무차별적으로 들이댔습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년도 예산안 예결특위 심사 전에 소관 상임위에서 각각 예비 심사부터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 깎여 나가고 있는 겁니다. 아까 발언 들려드린 김정재 의원은 국토위 소속인데요. 민주당이 단독으로 용산공원 사업 예산 모두 깎아버렸습니다. 이 용산공원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과 함께 약속한 겁니다. 공원만 해도 최소한 50만 평 정도의 공원을 시민들께, 그러니까 서울에 과거에 이런 공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 국립용산공원이 엄청나게 큰 규모로 만들어질 조성이 될 수가 있고, 다른 상임위에 걸린 대통령실 이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체위에서는 청와대 개방 및 활용 예산, 또 외통위에선 외교부 장관 연희 장소 마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윤석열표 정책 예산도 같은 운명인데요. 국토위에선 분양주택 융자 예산, 행안위 소위에선 어제 경찰국 신설 예산도 깎였습니다. 경찰국 예산 하나 때문에 나머지 모든 예산들이 다 상정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상임위를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하고 간사는. 무슨 상임위를 거부해요? 지금 거부하고 있잖아! 그런 말씀 마십시오. 뭔 소리 하고 있어? 예? 뭔 소리 하고 있냐고! 뭐, 누가 지금 반말이야, 지금?
네, 더 많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예결 소위에서 경찰국 예산 깎인 예산안 단독 처리했는데요. 행안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의원입니다. 이 의원이 소위에서 올라온 이 예산안 전체 회의에 안건으로 올리지 않자 이렇게 싸움이 못한 모습입니다. 여야의 추가 협의 끝에 오늘 오후 예산안 결국 처리했는데요. 이 소식은 들어가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이 수적 열세에 처한 국민의힘 대선 불복이다 강하게 비판했고요. 민주당은 여기에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은 다시 살리면서 공세 수위 높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칼질을 통한 대선 불복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켜내지 못한 8청와대 공약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루어낸 것이 아직도 못마땅하고 배가 아픈 모양입니다. 지역 화폐를 성남시에서 시작하긴 했지만 그래서 뭐 개인적인 자부심도 있긴 한데 실제로 지역 화폐는 아주 복합 다층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아주 소액의 예산으로 아주 큰 정책 효과를 발휘하는 게 분명한데 아쉽게도 이번 정부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다 없애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방침을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예결특위도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들어갔는데요. 이 상임위보다도 한층 더 적나라하게 여야의 주고받기 이뤄지는 곳입니다. 여야 협상의 공간 그래도 좀 넓어질 수 있지 않느냐는 전망도 나오지만요. 여야가 평행선을 달릴 경우 초유의 준예산 편성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네, 세 번째 픽은 이태원과 인권입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 유엔 총회 소속 제3위원회에서 18년 연속 채택됐습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내용도 새롭게 추가됐는데요. 우리나라도 4년 만에 동참했습니다. 북한은 여기에 대해 이태원 참사를 거론하며 우리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Like the recent unprecedented deaths from suffocation due to poor governance of the national affairs, the South Korea did not even hesitate to round mark at the fratricide confrontation, maximizing human rights issue. The absurd remarks by the DPRK today over the recent tragedy in the Republic of Korea represent its stark disregard for human rights. The DPRK continued its missile provocations even whil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as offering condolences to the victims of the tragedy. 북한은 오늘 8일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도 재개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 기조에 반발하는 건데요. 앞서 최선희 외무상은 미국이 여기에 집념하면 우리의 군사적 대응 더 맹렬해질 것이다. 예고장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픽은 나의 꿈입니다. 수험생 정회원님들 올해로 3년째인 코로나 수능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직 제2 외국어 또 한문 영역에 응시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조금만 더 기운 내시고요. 출제위원장은 이번 수능 난이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충실히 반영하고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과정의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하였습니다. 올해 응시생 필적 확인 문구는 한용운 선생의 나의 꿈에서 나왔습니다. 당신이 여름날 더위를 못 이기어 낮잠을 자거든 나의 꿈은 맑은 바람이 돼서 당신의 주위에 떠돌겠습니다. 이 부분을 활용했는데요. 참 따뜻한 문구죠. 고생 많았던 수험생 여러분들께 잠시나마 위안이 됐으면 합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은 흉기 습격입니다. 국내 항공사 승무원이 미국 LA에서 흉기에 찔렸습니다. 한 대형마트 매장에서 이 40대 노숙자 남성이 휘두른 칼에 찔린 건데요. 이 남성은 범행 뒤 인근 보안요원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 승무원 한때 중태에 빠졌지만 수술을 잘 마치고 위중한 고비는 넘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외교부는 현지 경찰에 철저한 조사 요청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제2외국어를 보는 학생들은 시험을 치르고 있고 나머지 학생들은 이제 시험이 끝났겠네요. 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드리고요. 필적 확인 문구라는 게 있네요. 제가 시험 볼 때는 없었는데 그런 게. 물론 제가 수능 세대는 아니죠. 모르죠, 필적 확인 문구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있었어요?
유 실장 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네. 실장 때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2000년대 들어서 생겼다고 2000년대 하더라고요. 들어서? 네. 알았습니다. 자, 아까 이제 노웅래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한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오늘 아까 파란색 넥타이, 민주당의 상징색인 파란색 넥타이를 이제 하고 이제 기자회견장에 나왔는데 오늘 현역 의원들 중에서는 아무도 같이 이제 기자회견장에 또 나타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고, 다만 이제 윤건영 의원은 검찰 수사가 민주당 전체로 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오늘 겨냥하면서 대북 뇌물 사건이라는 그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제가 그 내용은 이따가 주민에서 좀 짚어볼 예정입니다. 자, 아무튼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 말고도 이제 민주당의 다른 곳을 향한 검찰의 수사 역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야의 공방은 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가 이제 어제 저희가 속보로 전했던 내용인데 결국은 이제 파행으로 어제 끝났고 오늘도 여러 차례 이제 공방을 주고받다가 조금 전인 오후 2시에 다시 행안위가 열렸는데 부분적으로 결론이 났죠. 네, 그렇습니다. 여야가 조정을 거쳐서 2023년도 행안부 예산을 결국 통과시켰습니다. 먼저 민주당이 전에 깎았던 경찰국 예산 20%만 깎았습니다. 이로써 정부가 당초 배정했던 약 6억 원에서 4억 8,200만 원만 행안위 심사에서 통과를 했고요. 정부 안에 없었던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은 5천억 원 규모로 예결위를 해서 넘어갔습니다. 민주당이 소위해서 7,050억 원을 반영해 놨었는데요. 여기에서 2,050억 원을 감액한 겁니다. 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실상의 대선 불복이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지금 이제 민주당이 여러 예산안에 대해서 곳곳에서 지금 이제 일종의 칼질을 하고 있는데 특히 대통령실 예산 쪽에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라든지 이쪽에 대한 삭감을 상당히 큰 폭으로 하고 있잖아요.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대통령실 예산 관련 공방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 오후에 예결 소위 회의를 열었는데요.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인권위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아직까지는 별다른 충돌 소식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이 여야가 유독 대통령 비서실 관련 현안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부딪혀온 바가 있죠. 거기에 오늘 최근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 경호에 투입된 군경에 대해서 직접 지휘 감독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놓고도 여야가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까지 포함을 해서 대통령 비서실 예산 심사 난항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앞서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대통령 경호처의 군경 지휘 시행령 개정 추진에 대해서 아침 회의에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일의 근원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있다면서 종전 청와대 체제에서는 경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경호 업무가 확대됐다는 겁니다. 김 의장은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국가 전체가 막대한 인적, 물적 재정을 쏟아부으면서 자원을 낭비하고 있는 거라면서 경호처는 엉터리 시행령을 철회하고 윤 대통령은 청와대로 이제라도 돌아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아까 김정재 의원이었죠. 용산에 용자만 들어가도 민주당이 이제 예산을 깎는다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고요. 조금 전에 나온 보도를 보니까 민주당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에 그 유튜브 관련 예산이 있는데 거기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 영상이 좀 올라온대요. 그 예산 그 전액 삭감을 또 주장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진 않았는데 아무튼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깨알 같은 그런 공격을 또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보입니다. 자, 유채커 오늘의 원픽은 뭘까요? 네, 오늘의 원픽입니다. 친명이어 비명도 전방위 수사. 민주당 검찰 목표는 민주당.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을 책임졌던 경찰들이 국회에 출석했죠. 참사가 시작된 지 1시간쯤 지나가기까지 단 한 건의 보고도 받지 못했다고 발언했는데요. 여야 모두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야권의 질타도 다시 한번 쏟아졌는데 한쪽 주머니에 사표를 들고 다닌다고 발언했습니다. 류정아 상황실장이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가슴 아파하는 게 당일 18시 34분에 있었던 112 신고에 제대로 대응만 했었어도 살 수 있었다. 그 젊은 피해자들이 유미진 증인, 당신 상황실에 있지 않았죠? 너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 죄송할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그날 유미진 증인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는 기보다는 왜 일어났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막아야 되고. 네, 이태원 참사의 현장 경찰 책임자 두 사람 방금 보신 것처럼 어제 국회 행안위에 출석해서 이렇게 눈물을 보였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용산경찰서 정보 개장 이야기가 나오자 눈물을 보였는데요. 이 전 서장과 당일 서울청 112 상황관리관이었던 유미진 총경은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경찰서장으로서 정말 그분들 지키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은 평생 안고 갈 것입니다. 정말 애절하게 제발 살달라고 내미는 손을 뿌리치는 그리고 보고를 하겠다는 경찰관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롯이 다 경찰서장의 책임입니다. 당일 상황관리관으로 근무를 성실하지 못하고 이런 큰 참사가 발생할 때까지 모르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유가족과 국민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네, 하지만 참사 당일 두 사람의 구체적인 대응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국회 상황실에서는 다시 한번 그날의 상황들을 좀 따져보려고 하는데요. 참사가 일어난 것 10월 29일 10시 15분이죠. 두 사람 모두 밤 11시 때까지 단 한 건의 보고도 받지 못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먼저 걸어서 5분 거리를 관용차로 이동하려다 이렇게 1시간을 허비했던 이 전 서장, 용산서 112 상황실장에게 상황을 물어봤었는데 사람이 좀 많고 차가 정체되고 있지만 뭐 특별한 상황은 없다 이렇게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단 한 건의 보고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태원 참사 상황을 알게 된 것 시점은 23시경입니다. 뛰어가시면 5분 거리도 안 되는데 왜 1시간을 빙빙 도셨냐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었고 또 전반적인 할로윈 축제 어떤 교통 전반적인 상황이나 축제장 전체적인 상황 점검 차원이기 때문에 네, 참사 며칠 전부터 서울청에 기동대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부됐다고도 말을 했는데요. 부하 직원인 용산서 상황실장 그리고 윗선인 서울청 양쪽에 구체적인 책임을 떠넘긴 셈입니다. 수사가 필요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까지는 지금 기억을 하기는 힘드나 기동대를 지원 요청해라 그런 지시를 했었고 그래서 조무부서에서 서울청 조무부서에 지원 요청을 했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서울청 김광호 청장이나 관련 분들에게 기동대를 배치를 요청한 적은 없습니까? 서울청장님께서 재차 검토를 하였으나 집회 시 경력 부족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서울청장님이 2번이나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제가 또 어떤 건의를 드린다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용산경찰서의 기강회의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참사 이후 국가애동 기간 중에도요. 지난 3일 용산경찰서에서는 이런 생일 파티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JTBC의 보도로 알려졌죠. 케이크를 둘러싼 경찰관들 가슴엔 검은 근조 리본이 달렸습니다. 경찰관 가운데 한 명이 농담을 하자 허리띠를 푸는 신용을 합니다. 네, 서울청 112 상황실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탐사 당일 당직 책임자였던 유미진 상황관리관. 상황실에 아예 가지 않았고 아침부터 본인 사무실에 있었던 건 관례였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상황실로부터의 보고도 없었기 때문에 이미 언론 보도가 시작되고 있던 11시 이후 11시 39분에서야 상황을 인지했다고 했습니다. 아예 112 상황실을 내려가지 않고 그냥 사무실에 계속 있었던 겁니까? 죄송합니다. 23시 39분에 상황실에서 연락을 받고 그때 알게 됐습니다. 사고가 난 지 1시간 24분 정도 후에 상황을 인지하셨다 이렇게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처음 보고를 받은 시간은 그 시간입니다. 네, 당일 현장에 대한 지시를 가장 빠르게 내렸어야 할 사람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상황 다시 한번 드러난 거죠. 행안위를 지켜봤던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의 말도 들어보시죠. 경찰에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이분들이 그때 제대로 역할을 해줬다면 참사는 없었을 것이다. 용산 경찰서, 또 112 서울청 상황실, 그다음에 용산 구청 어느 한 곳에 한 사람만이라도 살아 있었으면 맞아요. 제대로 일을 했으면 158분의 희생은 없었을 것이다. 네, 이 용산구청 관제센터의 참사 당일 CCTV 영상을 보면요. 당시 상황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첫 112 신고가 있었던 저녁 6시 34분에는요. 이렇게 경찰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태원 세계 음식거리 그 골목에서 내려오시는 인구가 그 시간에도 벌써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고 공포감이 저는 너무 심했어요. 네, 경찰 기동대 버스가 나타난 건 7시 50분쯤입니다. 도로를 지나가고 있죠. 그런데 이 참사 현장을 지나서 삼각지 방향으로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큰일이 날 것 같다, 심각하다라는 신고가 들어왔던 8시 반쯤에는요. 경찰관 2명이 이렇게 CCTV 화면에 보이는데 인도의 혼잡 인파를 관리하는 대신에 차도에 있는 사람들을 통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저녁 9시 반쯤에는 경찰관 8명이 참사 현장을 이렇게 일렬로 지나가는 모습이 역시 포착이 됐는데요. 역시나 그냥 지나치고 있죠. 빗발치던 112 신고가 있던 시간인데 현장 경찰관에게는 전혀 전파가 되지 않았던 듯합니다. 구청 관제센터에서 이 실시간 CCTV로 확인했던 이 당일 모습, IT 강국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에서 이 장면이 소통만 됐더라도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죠. 모니터링을 하고 그러한 지금 점점 늘어나는 이런 이제 그 군중에 대해서 이거는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다. 위험 상황을 일반 시민은 느꼈는데 그 전문 공무원들은 왜 이걸 이제 못 느꼈느냐. 네, 그런데 이 CCTV를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안전관리와는 상관이 없는 외주 업체 직원들이었다고 합니다. 건물 위생관리업, 시설 경비업, 건물 시설 관리 용역, 기타 자유업종 이렇게 돼 있네요. 특정하게 뭐 갖고 있는 교육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전문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전문적인 교육은 받지 못했고 고용은 불안정한 1년 계약. 이런 직원 3명이 각자 600대 넘는 CCTV를 지켜보며 사고를 예방해야 하는 겁니다. 네, 이런 총체적인 상황에 대한 경찰 특수본의 수사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게는 21일에 소환을 통보를 했고요. 오늘 오후에는 이 현장을 책임지는 경찰과 소방보다는 윗선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청,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에 수사관 65명을 투입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피의자로 입건했다는 사실 어제 다정회에서 전해드렸었죠. 어제 또다시 사퇴 요구를 받았던 이 장관은 한쪽 주머니에 항상 사표를 들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정무직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쪽 주머니에 항상 사표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네, 경찰 특수본 이 장관이 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 책임자로서의 지휘 그리고 재난 예방 수습에 대한 직접 책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법적으로 따져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경찰국 신설을 주도했던 이 장관은 경찰의 지휘 책임과는 거리를 두면서 남의 살림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장관님은 경찰을 제대로 챙기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부처를 챙기라는 게 아니에요. 경찰을 챙기셔야 되잖아요, 행안부 장관은. 근데 그런 것까지 제가 할 수는 없고요. 지휘 책임은 경찰이 없는데. 경찰청이 별도의 청으로 나가 있는데 그 조직을 하나하나 제가 가서 남의 살림까지 챙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의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인 이 장관에 대한 여야의 시각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죠. 국민의힘은 이 장관의 거취를 경찰 수사 후에 고민하자 이런 입장인데요. 윤핵관 장제원 의원은 이 장관에게 참사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한 책임 다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참사를 경찰을 대수술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경찰 대수술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뉴스를 보고요. 지금 경찰이 완전히 나사가 빠진 겁니다. 이런 경찰에 대한민국의 치안을 맡길 수 있습니까?
네, 이 장관에 대한 윤 대통령의 신임도 여전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해외 순방의 환송 때 어깨를 이렇게 두드려줬던 데 이어서요. 이 돌아온 윤 대통령을 마중 나갔을 때도 네, 이렇게 악수를 했는데 수고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과한 해석을 자제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요. 저는 이걸 좀 과하게 자꾸만 해석하는 그 대통령의 제스처 하나하나에 너무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요. 수고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수고한다는 이야기를 통상적으로 하는 표현들이고요. 네, 민주당은 폼나게 사표라는 망언으로 여론의 문매를 맞았는데도 이 장관을 격려한 윤 대통령은 민심과 담쌓은 인식이다, 기가 막힌다고 했습니다. 국민을 무시한 것이다 라는 평가도 나왔는데요.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까지 거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매일 조문을 갖지 않았습니까? 예. 그 마음이 진실이라면, 진정이라면 이상민 장관 사표 받는 게 저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해임 건의안까지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안 되면 그렇게라도 가야 됩니다. 가야 된다. 예. 네, 민주당은 야 3당과 함께 국회 국정조사안 이번 주 중에 확정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죠. 국민의힘을 빼고도 국정조사할 수 있다 이런 법조안까지 언급을 했는데요. 야 3당은 이 장관과 윤 대통령에 대한 인식까지 공유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다시 한번 환장할 노루심을 느꼈고요. 이 참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거든요. 이 행안부 장관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생이 많다라고 오히려 격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시선이 너무 내 사람, 내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이태원 참사 당일을 복귀해볼수록 안타까움이 더해지는데요. 명명백백한 진실이 나와서 안타까움 덜어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경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에 대한 논의 들어가서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단 한 건의 보고도 없었다. 경찰의 민낯. 사표 거론한 이상민 장관. 경찰 지휘 책임엔 남의 살림. 조금 전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추진 가능성도 언급을 했는데요. 일단 이제 국회에서는 국정조사를 둘러싼 움직임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민주당은 이제 데드라인이 임박했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제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의 배경 중에 하나로 용산 대통령실 이전을 지금 이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그 부분을 또 문제를 삼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을 비롯한 야 3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엔 이 참사의 근본적인 배경으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 경비 인력의 과다 소요를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실을 조사 대상에 명시를 해놨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정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은희 의원은 이런 민주당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을 경비하는 경찰과 이런 기동대 이런 부분하고는 인원이 다르거든요. 대통령실이 청와대에 있을 때 경비하는 그 대원들이 와서 하는 거고요. 대통령실이 용산에 오고 충원도 이루어졌거든요.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죠. 이제 야 3당이 함께 국회의장도 만났고 오늘은 민주당에서 또 따로 국회의장을 만난 거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연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면담을 하면서 신속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자 촉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나섰습니다. 김상희 전 국회 부의장은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건 국회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라면서 야권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이 점을 좀 강조를 했고요. 안민석 의원의 경우에는 저희가 볼 때는 김 의장이 24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를 하는 것에 대한 의지가 엿보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김 의장은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도 야당의 단독 처리에 대해서는 좀 유보적인 입장을 드러냈는데요. 윤호중 의원은 김 의장이 예산안 처리와 연계가 될 수 있다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산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국정조사 건이 예산안과 얽혀드는 국회가 예산안을 제때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12월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부담이 하나가 있고요.
네. 민주당은 이제 조속히 국정조사를 도입해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연일 강조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의 셀프 수사가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는데요. 특히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라고 공세를 펴고 있죠. 국회 해임 건의안까지 만작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경찰 특수본의 수사가 이 장관 등 소위 윗선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는 이른바 꼬리 자르기식 수사인 점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경찰의 셀프 수사가 갖는 한계가 이미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경찰이든 소방이든 실무자 책임으로 다 돌리고 지도부들은 이리저리 다 빠져나가고 있는 형국이지 않습니까? 저는 국정조사를 반대하는 집권 여당이 제정신인가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상민 장관이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대표적인데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정치,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게 맞다.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고 섭섭한 유족들에 대한 인간적인 도리라는 겁니다. 다만 안 의원도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요.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가 병행되면 증인들이 수사를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강제력이 없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실을 밝히는 건데 증인들이 출석도 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여당과 야당 의원들 간의 말싸움 그냥 단순히 그냥 정쟁에 그냥 휩싸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생산적이지가 못합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보고 단 한 건도 없었다. 경찰에 민나 사표 거론한 이상민. 경찰 지휘 책임엔 남의 살림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로 갑니다. 사전에 나오는 학술 용어일 뿐이다. 영부인을 향한 유사 성희롱이다.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의 빈곤 포르노 발언 때문에 정치권이 며칠째 시끄럽죠. 장 최고위원이 사과를 거부한 가운데 야권에서도 부적절한 표현이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전적 해석을 떠나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생각해보라는 거죠. 반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다른 해석을 내놨는데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김건희 여사의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난과 고통은 절대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이 한 장의 사진에서 촉발된 이른바 빈곤 포르노 논란. 정치권의 반응은 포르노라는 이 용어에 꽂혔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의 가정을 방문해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 것이 어떻게 화보 촬영에 비견될 수 있으며 뜬금없이 포르노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단 말인가. 국민의힘은 장경태 최고위원의 사과를 요구하며 윤리위에 제소까지 했습니다. 장 최고위원은 학술적인 용어일 뿐이라며 사과를 거부했는데요. 사전에 있는, 논문에 있는, 언론에도 쓰이는 용어인 포버티 포르노그래피를 뭐로 번역합니까? 장 최고위원의 해명, 민주당 내에서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빈곤 포르노의 사전적 의미, 알고 있던 국민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겁니다. 이제 사전적 용어로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거지만 정치적, 특히나 청년 정치인으로서 품격을 지킬 수 있는 오해받지 않을 용어였는가라고 하는 데서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고요. 그렇게 주장하려면 학자로 가든지 사상가가 되든지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스님이 되든지 해야지 정치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빈곤 파리, 빈곤 코스프레. 충분히 다른 표현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빈곤을 이용해서 관심을 끌려고 행동을 했다라는 표현을 썼으면 좋겠는데 그랬으면 뭐 언론에 안 나오긴 했겠죠. 정의당도 쓴소리에 동참을 했는데요. 김 여사의 행보, 형식보다 내용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영부인이 타국을 방문해서 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동을 이렇게 돌보는 그런 상황 자체야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여사의 행보를 빈곤 포르노라고까지 평가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공세의 고삐를 한층 더 죄었습니다. 사전에 있는 용어라는 해명, 성적 수치심 논란이 불거졌던 질척거리다 사례를 언급하며 되받았는데요. 질의 끝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냥 예 아니오만 하면 좀 해달라는 대로 좀 해주세요. 좀 시간도 없는데 왜 이렇게 질척거리십니까? 좀 깔끔하게 하십시다. 저에게 질척거린다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굉장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을 취소하시고 사과를 부탁드립니다. 윤창현 의원 결국 유감의 뜻을 밝혔었죠. 이 표현이 어떤 뜻이냐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달라붙는 모습을 표현한 말이고요. 제가 이건 또 위원장으로서 지금 그 질척거린다는 표현은 제가 봐도 문제가 있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었고요. 깔끔하다의 반대말로 썼습니다. 더 이상 확장되는 걸 원하지 않고 또 더 이상 확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네, 그 정확한 뜻은 이제 아니 그 깨끗하게 깔끔하게 하실 거리지 그걸 왜 자꾸 그걸 가지고 합니까?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인데 그걸 성적 모욕감을 느낀다고 이야기했어요. 예. 그런 사회입니다 우리나라가. 사전에 나오는 용어라는 말로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사과를 거부한 장채교 의원의 자질 문제를 직접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빈곤 포르노를 이야기할 자격이 있느냐 은근히 되묻기도 했습니다. 해외의 전방적인 대통령 또는 그 영부인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깎아내리는 것은 제 얼굴에 침 뱉기거든요. 국회의원으로서는 좀 자질이 상당히 의심스럽다. 유사 성희롱을 했다고 생각해요. 본인도 반지하에서 살고 본인이 흑수저 출신으로 며칠 전 행사에 같이 갔는데 그걸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 보고 빈곤 포르노 한다고 그러면 본인이 기분 좋으시겠어요? 국민의힘은 각종 포르노 시리즈를 잇따라 선보이며 민주당의 심기를 자극하기도 했는데요. 김종숙 여사가 전용기 타고 타지마을 가신 거를 관광 포르노라 그러면 국민들이 너무한다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그럼 민주당 참사 포르노 좀 그만하세요 그러면. 그것을 참사 포르노라고 비난하는 그것이 저는 정치적 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여기서 끊고요. 유족들의 동의 확인도 안 하고 명단 공개하고 그게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죠. 도를 넘어선 반응도 나왔습니다. 난데없이 국모론을 끌고 나온 겁니다. 어떤 의도든 떠나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이 국모입니다. 지금은 21세기, 여기는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입니다. 국모 아니죠. 영부인이죠, 영부인. 예, 나라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걸 보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너무 도가 지나치구나. 김건희 여사를 바라보는 태도가 지나치구나라고. 시대에 맞지 않는 좀 과도한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스스로 시대 흐름에 맞는 그 단어나 언어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빈곤 포르노 논란, 한편으론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한 정치권이 이토록 날을 세울 일인가 싶기도 합니다. 사과와 양해, 이 간단한 것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걸까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야의 정치적 속내가 달라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조용한 내조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목하고 있는 거 뻔히 아는데 왜 이런 논란을 자꾸 만들까요? 저는 민주당이 진짜 김건희 여사의 스토커 같아요. 민지 여사의 일거수일투족을 뭐 웃음거리, 웃음 짓는 거, 옷차림 하나하나 이렇게 스토킹을 할 수가 없어요. 빈곤 포르노를 둘러싼 정쟁, 사과를 하든 징계를 하든 정치권이 풀어야 할 문제겠죠. 다만 순식간에 파리의 대상으로 낙인이 찍힌 이 사진 속 소년, 지금 이 상황을 전해 듣는다면 과연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든 야든 김 여사만 눈에 보일 뿐 정작 아이의 입장에는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합니다.
정쟁 포르노? 네. 자, 빈곤 포르노라는 용어를 놓고 정치권에서 벌써 며칠째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만 다룰까 했는데 오늘도 연일 여야의 입장이 계속 나왔는데요. 관련 질문을 받은 여성가족부가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매체 이데일리가 여성가족부의 빈곤 포르노라는 용어가 여성 권익을 침해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가부는 답변하기 적절치 않은 문제라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합니다. 지난 15일 국회 예결위에서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이기순 여가부 차관에게 관련 질의를 하기도 했었는데, 당시 이 차관은 현지 주민과 아픔을 공유하는 게 빈곤 포르노냐라는 물음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을 했습니다. 네, 빈곤 포르노 논란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이제 장경태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를 했고 또 적극적인 공세에 나선 그런 분위기인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성을 찾자는 또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죠. 네, 맞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말한 건데요. 우리는 얼마 전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를 잃었고 지금은 이 파버티폰, 즉 빈곤 포르노라는 이 앞으로도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해봐야 되는 용어를 잃는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포르노에 꽂힌 분들이 이 논쟁에 대해 한 번도 고민 안 해본 사람임을 인증한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 한국식 먹방은 외국에서 이 코리안 푸드 포르노라고 하는데, 그런 먹방 유튜버들이 포르노 배우라는 것인가, 이렇게 되묻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진중권 작가는 빈곤 포르노라는 규정 자체가 잘못됐다 비판을 했는데요. 빈곤 포르노라는 건 동정심을 자아내기 위한 과도한 연출을 해서 그 사람들의 주체성을 무시하는 일종의 대성하는 경향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정치인들이 가난한 사람을 찾으면 다 빈곤 포르노인가, 굉장히 부적절한 낱말 사용이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사안인데요.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해서 논란이 됐죠. 인터넷 매체 민들레가 앞으로 이제 희생자 명단에서 이름을 삭제하려면은 실명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거죠. 네, 민들레 측은 최근 유족을 사칭해 명단과 이름 삭제를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때문에 삭제 요청을 하려면 실명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이름을 지우려면 회원에 가입한 뒤 이메일을 보내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실명 확인만으로는 실제 유가족인지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밝혔는데요. 정부 당국의 협조가 없는 한 유족 사칭 여부를 판단할 권한과 방법이 없다면서 이름 삭제를 요청하시는 분의 실명 확인이 되는 경우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실제 인터넷 매체 민들레의 홈페이지의 불편 신고 코너에는요, 유가족이라고 사칭을 해도 다 지워주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 작성자는 얼마나 체계적으로 관리하는지 시험해보려고 아까 유가족의 지인이라고 사칭을 해서 이름을 지워달라고 했는데 진짜 지웠네? 이렇게 적었습니다. 민들레가 공개한 전체 희생자 명단은 유족들의 항의와 또 삭제 의사 표명으로 계속해서 수정이 되고 있는데요. 17일 현재 20여 명 이상의 이름이 삭제돼서 130여 명의 이름이 공개돼 있습니다. 네. 민들레 명단 공개와 삭제 등의 후속 조치가 2차 가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 이메일로 연락을 하면 명단을 지워주겠다는 건 슬픔에 빠져있는 유족들이 희생자 이름을 확인하고 유족 중에 한 명이라는 걸 증빙하라는 것이냐, 이렇게 날을 세웠는데요. 1차적으로 명단 공개를 철회하고 동의 없이 이름을 밝힌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게 우선이라면서 후속 조치는 2차, 3차 가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경찰이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민들레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희생자 명단 공개와 관련해 개인정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요.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가 이 의원을 불러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의원은 조사를 받기 전에 명단 공개는 추모를 가장한 정치 공작이라며 명단을 유출한 선명불상 관계자의 공무상 비밀 누설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도 수사를 의뢰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부에서는 과거에 발생했던 참사에서는 희생자 명단이 다 공개가 됐는데 왜 이번에는 공개가 되지 않느냐, 이런 또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또 부분이 있잖아요. 행정안전부가 입장을 밝혔다는 거죠. 네, 김성호 행안부 재난관리본부장은 과거 발생한 참사와 이태원 참사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세월호나 대구 지하철 화재 등 과거 대형 참사 때는 신원 확인에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 실종자 명단을 먼저 작성하면서 공개했던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이태원 참사는 신원 확인이 단기간에 끝났다면서 실종자 명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랫동안 관리될 필요가 없었던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제목을 잡겠습니다. 장경태 의원 빈곤 포르노 발언, 국민의힘 유사성희롱, 야권도 사과해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백다의 반장의 주우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빈 살만 왕세자가 오늘 방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금 전 회담을 가진 데 이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주요 기업 총수들과도 만났는데요. 빈 살만 왕세자는 최근 네옴시티라는 670조 원 규모의 신도시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이번 방한에 많은 관심이 모이는 까닭인데요. 이 소식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뉴스들을 백다의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다정회에 돌아온 간판 코너 주민 픽4 시간입니다. 오늘 다정회의 대미를 장식할 코너 줌픽4 해시태그 시작 시간입니다. 화제가 된 소식 속 인물들을 해시태그로 정리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4개 해시태그. 미스터 에브리싱, 엇갈린 행복, 무능하면 탄핵, 그리고 소송 끝, 이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의 해시태그는 미스터 에브리싱입니다. 정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세계적인 부호 하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저는 영국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시티의 구단주 만수르가 떠올랐는데요. 그런데 이 만수르보다 재산이 10배 이상 많은 걸로 알려진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오늘 방한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미스터 에브리띵, 모든 것을 다 가진 남자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공식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반입니다. 행정부의 수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많은 관심? 재산이죠. 재산이 지금 추정으로 2조 달러. 뭐 2,500조, 2,800조 환율에 따라서 3,000조도 될 수가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질적인 통치자로 알려진 빈 살만 왕세자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원전과 방산을 비롯해 여러 분야에서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는데요. 오후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과도 회동을 가졌습니다. S-오일은 사실상 회사의 대주주인 빈 살만 왕세자의 방안에 맞춰서 본사 외벽에 이렇게 대형 현수막을 걸기도 했는데요. 빈 살만 왕세자의 내한에 많은 시선이 쏠린 이유, 바로 사우디의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인 네옴시티 때문이었습니다. 블랙팬서 2, 거기에 와칸다, 이제 포에버의 그 와칸다라는 도시 있지 않습니까? 네옴시티를 와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종의 또 하나의 제2의 사우디아라비아의 성장 동력으로 본 겁니다. 네옴시티, 서울 면적의 44배에 달합니다. 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건설비가 얼마냐? 현재 좀 러프하게 잡은 게 5천억 달러입니다. 5천억 달러, 환율에 따라 하나로는 650조에서 700조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이 네옴시티의 인프라 건설과 IT 서비스 구축,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 세계 기업들의 수주전이 벌어질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이번 빈 살만 왕세자의 방안으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재계가 제2의 중동 붐을 기대하면서 바쁘게 움직인 이유입니다. 수주를 통해서 이제 달러를 벌어들이려는 제2의 중동 분야의 목표가 있는데 당장 오늘 저녁입니다. 우리나라 재벌 총수들과 원샷 회동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원희룡 장관도 수주 지원단을 이끌고 사우디아라비아에 갔던 거고 아마 현재로서는 20개 넘는 기업과 MOU 정도는 이번에 다 확실히 맺고 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네옴시티 프로젝트와 관련해 강한 의지를 갖고 노력한 만큼 이번 빈 살만 왕세자의 방안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번 방안으로 관련 기업의 주가가 오르는 등 투자자들의 기대도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빈 살만이 방한했던 당시 10조 원 규모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그중 절반은 아직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섣부른 장밋빛 전망은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의 해시태그 보겠습니다. 네, 엇갈린 행보입니다. 엇갈린 행보를 보인 두 사람, 바로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차기 당권을 노리고 있는 안철수 의원인데요. 최근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정부 책임론에 두 사람이 서로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당권 도전에 대해서도 엇갈린 답변을 내놨습니다. 최근 당대표 여론조사에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이름도 오르면서 당권 출마를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정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힌 겁니다. 차기 당권 도전에 도전할 생각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어쨌든 룰 세팅을 해서 전당대회를 준비를 해야 되고 심판이나 감독이 선수로 뛰는 것이 아무래도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뭐 지금 당권 도전할 생각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친윤계 정진석 비대위원장, 연일 높은 수위의 발언으로 야당을 향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뇌물 사건으로 번져가는 스캔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언론사의 보도를 인용해서 쌍방울그룹과 아태협이 대북 송금한 사실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몰랐겠냐는 겁니다. 문재인 청와대와 국정원의 주선 혹은 방조 없이 우리 민간기업 쌍방울과 민간단체 아태협이 북한 공작 총책 김영철에게 뇌물을 상납하는 일이 가능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이 비밀 접촉과 불법 뇌물 상납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습니까? 정 위원장은 남북 정상회담의 대가로 북에 돈을 건넬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내놨는데요. 문 전 대통령이 대북 송금의 대가로 쌍방울에 특혜를 줬을 거라고도 말했습니다. 해당 주장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공개 질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요. 향후 관련 소식들도 다정회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정 위원장의 야권을 향한 공세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위한 민주당의 장외 투쟁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를 살리기 억지 퍼포먼스라고 평하기도 했는데요. 이태원 참사 이후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도 야당의 공세라고 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어떤 뭐 정치적인 책임 문제를 자꾸 민주당이 거론하는데 우리 입장은 수미일관합니다. 이 국민적 비극을 정치에 이용하면서 국내 선택에 의해서 또 헌법에 의거해서 국정을 수행하는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민주당의 어떤 작태는 대한민국 흔들기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당권 주자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보이려 쟁걸음을 하고 있는 인물 안철수 의원은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사실 뭐 법적인 책임을 따질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에 대한 대한민국 전체의 주무부처장은 이상민 장관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게 맞습니다. 상진 장관이 잘못했다기보다도 그러는 것이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 이상민 장관의 정치적 책임을 얘기하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어떤 정부든 사실 성공을 해야지 국가가 성공하고 국민이 행복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저는 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고 그대로 그 용산의 생각을 100% 그대로 뭐 똑같이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지층이 확장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편 정진석 비대위가 추진 중인 당무 감사를 둘러싸고 당내에선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협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는 명분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일각에선 친윤계의 비윤 물갈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총선 직전에 당무 감사를 진행해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공천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원외 당협 위원장들의 우려를 대신 전달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잘못되면 특히 이렇게 도중에 이런 평가가 나빠가지고 바로 해임이 된다면 거의 원수가 돼서 분열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총선에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거든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지금 시기가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원외 당의 위원장들이 우려가 많다. 정진석 위원장님이 합리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 우려를 말씀드리면 그걸 반영한 그런 안을 만드시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한편 이번 당무감사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시기가 내년 4월 또는 5월로 미뤄질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친윤계에선 정진석 비대위의 임기가 끝나는 3월에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데요. 두 사람의 앞으로의 행보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의 해시태그는 무능하면 탄핵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신간서적 출간을 계기로 인터넷 매체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최근 부인 정경심 씨의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서 SNS 활동 중단을 선언했었는데요. 여러 사안에 대해 발언을 자제해왔었기 때문에 이번 인터뷰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근황도 전했는데요. 제가 이 책 머리말에서 칼을 차고 있다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칼을 찬다는 얘기는 이제 귀향을 간다는 얘기죠, 사실상. 그래서 현재 상황, 정치적 상황에 대한 발언도 거의 하지 않고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책에서 법 고전의 대표적 사상가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생각을 밝히면서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저의 생각을 밝힐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 사회적,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지만 책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는 겁니다. 4년째 이어지고 있는 재판에 대해서도 사회적 형벌이라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법원의 선고와는 별개로 재판을 받는 과정 자체가 고통이라는 건데요. 근황과 서적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의 사상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혁명권을 인용한 발언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대통령이 불법을 저질렀는지는 필요 없습니다. 불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컨대 무능이라고 하더라도 탄핵이 가능하고 그 탄핵 결정은 법률가들의 집단이 아니라 정치인들의 집단인 상원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탄핵 제도의 뿌리는 바로 소로의 이 말, 대표자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소로의 말을 인용해 미국은 무능해도 탄핵이 가능하다고 언급한 건데요. 하지만 진행자가 윤 대통령의 6개월을 보면 60% 이상의 사람들이 무능하다고 부정적 지지를 하고 있다고 말하자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면서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6개월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도 말을 아꼈습니다. 네, 마지막 픽의 해시태그는 소송 끝 이혼입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이 주목한 단어, 넛츠입니다. 땅콩을 포함한 견과류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뜻이 있더군요. 말도 안 되는, 과도하게 흥분한 등등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이 장안의 화제입니다.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기내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다가 항공기를 강제로 돌린 이른바 땅콩 회황 사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혼 소송이 오늘로 마무리됐습니다. 2018년 조 전 부사장의 남편 박모 씨가 조 전 부사장이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슬하의 쌍둥이 자녀를 학대했다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땅콩 회항 사건 이후에는 폭행 빈도가 더 높아졌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 측은 남편 박 씨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이 파탄났다고 반박했는데요. 2019년 6월에는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하는 반소를 내면서 아동학대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법원은 소송 약 4년 7개월 만에 이혼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박 씨에게 재산 분할로 13억 3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는데요.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조 전 부사장이 갖게 됐고 박 씨는 매달 자녀 한 명당 1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12년 만에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네, 오늘 줌픽4에서는 4가지 내용을 정리해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장면을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이야기 마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백다희의 줌픽4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자, 앞에서 빈살만 왕세자 또 윤 대통령의 회담 소식을 전했는데 조금 전에 그 회담 내용에 대한 발표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윤 대통령과 오늘 오전부터 이 빈살만 왕세자는 이 오후까지 한남동 관저에서 회담과 공식 오찬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를 했는데요. 빈살만 왕세자는 윤 대통령 부부의 한남동 관저 입주 열흘 만에 첫 공식 초청을 받은 외빈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양측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상 간 전략 파트너십 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는데요. 빈살만 왕세자는 특히 에너지와 방위산업, 인프라 건설 이 세 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두 사람은 한반도와 중동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는데요.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을 감행할 경우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 저희가 이제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관련한 뉴스를 전하면서 정 비대위원장이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을 했잖아요. 이제 대북 뇌물 사건이라는 뭐 그런 표현까지 썼는데 민주당의 반박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북한에 이런 한 장 준 적이 없다는 그런 입장을 보였고요. 특히 이제 윤건영 의원이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반박을 했는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집권 여당 대표인데도 지라시 생산 공장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정상회담 대가 운운했는데 과연 외교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과를 요구했고요. 오히려 은밀하게 돈으로 원하는 바를 얻으려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잘하는 일이라는 또 그런 비판을 했습니다. 자, 정진석 비대위원장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정 비대위원장이 오늘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는 그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좀 예전 얘기기는 한데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권양숙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입니다. 정 위원장은 지난 2017년 9월에요.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수백만 달러의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가 가출했다.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라는 글을 본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렸었는데요. 노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 등은 사자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정 위원장을 고소한 바가 있습니다. 정 위원장은 지난 15일에 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 약식 기소가 됐는데 서울중앙지법은 정 위원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를 했습니다. 이 정식 재판에 회부를 한 건 법원이 약식 명령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봤다는 의미입니다. 네. 자, 그렇고요. 또 도시재생사업 정보를 미리 알고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가 됐었죠. 역시 오늘 나온 속보인데요. 민주당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한 선고가 오늘 나왔죠. 네, 대법원이 오늘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해서 벌금 1,0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뉴딜 사업에 대한 비공개 정보를 취득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다음에 14억 원에 달하는 목포시 구도심의 토지와 건물을 조카 등의 명의로 매입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손 전 의원이 비공개 정보를 부동산 매입에 이용한 행위는 부패방지법 위반이, 또 차명 매입 행위에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목포 구도심 부동산을 딸 명의로 사들이고 친구들에게 사업 정보를 알려준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보좌관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습니다. 네,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동안 제기됐던 투기 의혹의 핵심 부분은 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손혜원 전 의원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투기꾼의 누명을 완전히 벗었다면서 검찰과 언론이 책임질 시간이라는 또 그런 입장을 냈는데 뭐 특정 언론하고 상당히 또 공방을 벌였던 또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비대위원이죠. 김상훈 의원이 MBC에 대한 대기업들의 광고 중단을 촉구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상훈 의원은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에서 MBC 프로그램은 유력 대기업 광고로 도배돼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MBC 광고 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분들은 삼성과 여러 기업들이 MBC의 광고로 동력을 제공하는 걸 즉각 중단해야 하며 이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역설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MBC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김 의원의 발언을 비판했는데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광고 불매운동 발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1970년대 유신 독재 시절 동아일보 광고 탄압 사태에서 보듯 광고 불매운동은 가장 저열한 언론 탄압 행위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네.
조메토, 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의 김세희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폭로했던 가세현 김세희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위원으로 출마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국민에게 힘을 주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더러운 정치인들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했는데요. 김 대표가 말한 이 더러운 정치인들, 이 전 대표를 비롯한 이른바 개혁 보수파로 불리는 사람들을 칭한 거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속보들이 많이 나왔네요.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백반장, 잘 지냈습니다.